뒤뚱뒤뚱 몸이 불편한 사내를 업고 38살의 노총각이자 에이즈 감염자인 상우가 향하는 곳은 전국에서 최고로 싼 창녀가 있는 서울 변두리 어디쯤의 한 오두막. 손님을 밀어 넣으며 상우는 엄마를 부른다. 지금 그가 데리고 온 손님을 맞이할 세상에서 누구보다 상우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엄마는 창녀다. 예순의 나이에 창녀가 되어야 했고 엄마를 팔아가며 포주 노릇을 해야 했던 두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의 관계는 엄마를 버리고 떠난 상우의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다. 젊은 여자와 새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상우의 아버지. 그러나 사실 그는 광신도 아내, 히키코모리 아들, 방황하는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들에게도 예전처럼 상처를 주고 있다. 몸을 파는 엄마에 대한 연민과 에이즈에 대한 강박,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어느 날, 상우는 결단을 내린다. 본 것 같아. 이게 언제 개봉했던 거지? 2011년에 개봉했었네. 2011년에 나온 영화야.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 약간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 괜찮게 봤었어. 그리고 아까 그 바카스 할머니는 바카스 할머니 영화? 돈 주고 봤어? 아니 그냥 요즘에는 막 넷플릭스나 유플러스 그런 TV 그런 거 나오잖아. 난 일단 그런 걸로 봤다고 얘기할게. 2011년에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뭐 아무튼 그런 걸로 봤다고 해야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아무튼 어릴 때 봤던 것 같아. 아 그거 죽여주는 여자. 이분 얼굴 알지? 이분이 주인공이야. 이름을 까먹었어. 이분이 바카스 할머니로 나와. 영화로까지 제작된 노인 성매매. 그들은 왜 자신의 몸을 팔아야 했나? 윤여정 씨 맞아. 진짜 그러니까 노인 성매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뭐 학생이나 할아버지들이 또 돈이 필요한 이런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자기 몸을 그러니까 대신 싸게 팔겠지. 이건 죽여주는 여자고 아까 그 아들이 엄마 이렇게 하는 거는 엄마는 창녀다. 근데 엄마는 창녀다가 더 나았던 것 같아. 난 둘 다 봤거든? 근데 둘 다 너무 예전에 보긴 했어. 너무 예전에 봤던 거라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나도 이따 잘 때 죽여주는 여자 다시 볼까? 왜냐면 엄마는 창녀다는 내가 두 번인가 세 번을 봤거든? 전문가라고. 가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왔는데 뭐였지? 약간 이래서 뭐였지? 가끔 막 뭐 생각나면은 나는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시 보거든? 근데 이거는 좀 그냥 궁금해서 이게 영화로 이 죽여주는 여자는 윤여정 씨가 그 뭐 그런 뭐 약간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지 않냐 근데? 좀 재밌더라고. 음. 아가씨랑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무조건 그러니까 뭐지? 그거 피임 도구 그런 업소에서는 진짜 위험하니까 피임 도구 무조건 써야 된대. 근데 막 영화에서 보면 막 오히려 남자들이 막 그런 거 안 쓰려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냐? 진짜 몸을 파는 여잔데 안 피임 도구 안 쓰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죽여주는 여자. 이게 너무 옛날부터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읽어줄게.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를 어젯밤에 혼자 봤다. 그 윤여정 씨 나오는 거. 여기서 죽여주는 의미는 와 죽이네 그런 죽인다가 아니라 정말 죽여주는, 아, 이 할머니가 바카스에다 독을 넣나? 그 바카스에서 이게 실화일 거야. 이 할머니가 진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걸? 그래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진 걸걸? 근데 잘 기억 안 나. 나도 읽어보면서 기억해볼게. 아무튼 이 사람이 쓴 저기가, 응? 죽여주는 의미는 와 죽인 애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죽여주는 여자이다 이렇게 있네. 주인공은 윤여정. 응? 염정아? 뭔 말이지? 나 염정아 씨 닮았다고? 윤여정은 극중 바카스 할머니로 나온다. 몇 년 전 탑골공원에서 할아버지들 상대로 1, 2만 원의 성매매를 하는 바카스 할머니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진짜 놀랬는데 사실 좀 엄청 안 좋게 보였다. 그 나이 먹고 그렇게 몸을 팔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 보니까 정말 나이는 먹었고 혼자 먹고 살 방법도 없고 생계수단으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70 다 돼가는 나이에 남편도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나라에서 복지가 좋아서 요양할 수 있는 팔자도 아니고 추운 밤에 추운 방에서 굶어 죽거나 폐지 하루 종일 모아봤자 4, 5천 원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응? 왜 캔미러? 너무 재미없다. 극중 윤여정 대사 중 자기 나이에 여자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며 이 집 한 지도 4년 됐는데 정말 자기는 죽어도 폐지 모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대사를 보고 아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이해는 갔다. 아 그러니까 뭐 약간 할머니 나이 돼서도 이렇게 몸 파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도 그런 몸을 팔았겠지? 아닌가? 아무튼 그러니까 자,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자기는 이렇게 폐지 주어서 4, 5천 원 받느니 그냥 몸 한 번 팔고 2, 3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낫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할머니 창녀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몸을 판대. 응. 응. 예? 여기 윤계상도 나온대. 응. 응? 요새 너무 외로워. 연말이라서 좀 더 그런가? 윤계상이 나왔나? 윤계상이 그 죽여주는 여자에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남자로 나온대. 응?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남자인데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청년? 뭐 이런 걸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음. 이 영화에서 이 바카스 할머니 윤여정은 단골 손님들이 언젠가부터 안 보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뭐 다들 죽었거나 엄청 아프거나 그러다가 옛 단골 손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손님 친구였던 또 한 명의 단골 소식을 묻자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고. 그래서 병문안을 가는데 거기부터 사건 시작. 자식이 있어도 부모 잘못 있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 다 귀찮아하지. 어쩌다 한번 얼굴 비추고 그 거동 못하는 할아버지 자식들도 억지로 한번 와서 인사만 하고 가고 손녀 손자들은 스마트폰만 하다 가고 그 할아버지는 허무함과 또 자신이 나약해진 것과 깔끔한 신사였는데 똥오줌을 간병인이 치워줘야 되는 그런 수치감. 자기가 자식들한테 골칫덩어리가 된 거가 너무 힘들고 창피해서 죽고 싶다. 그래서 병문안 온 윤여정한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죽여달라고. 윤여정이 보기에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서 기도가 막히게 해서 죽여준다. 그래서 죽여주는 여자가 제목이다. 아, 이 윤여정한테 돈을 주고 관계를 하면서 자기 사정들을 막 얘기하면서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 윤여정한테. 날 좀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윤여정이 들어보고
아, 진짜 힘들겠다. 차라리 진짜 죽는 게 더 낫겠구나 싶어서 그 죽는 거를 도와준대. 그러니까 기도를 막아서 뭐 목을 졸라서 죽이나 봐. 근데 그러니까 윤여정은 그 사람이 죽여달라 그래서 그런가 봐. 근데 살인자 되기는 싫어. 그게 부탁받아서 해도 부탁받아서 해도 이러면 괜히 찝찝하잖아. 근데 혼자 아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산 사람의 주장이죠. 응? 아, 죽여달라고 했던 게? 죽여주면서 아니야, 그게 근데 죽여달라고 해도 진짜 죽이면 안 돼. 어쨌든 그것도 범죄야. 그래서 쓸데없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어? 왜 나 이거 기억이 안 나지? 옛날에 봤는데 이거 봐도 기억이 안 난다. 윤계상 나온 줄도 몰랐어. 윤계상이 다리 하나 없는 사람으로 나온대 여기. 아, 바카스 할머니가 바카스 할머니가 서울 일대에서 바카스를 팔면서 동시에 노년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말한대. 그러니까 말을 그냥 걸다 보면은 걸릴 수도 있고 조금 약간 물고 트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 걸어보고 약간 바카스 한 병만 사줘 총각 이렇게 해보고 뭔가 지갑 이렇게 꺼내는 거 보면서 바카스 사주면 나도 살래? 약간 그런 거 본 거 같은데 어디서 그러는 거? 일단 바카스 사라고 그러면서 지갑을 열었을 때 바카스 말고 나도 살래 총각?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근데 무슨 살인사건 중에 또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일본 여잔가? 되게 오피스 거리인데 되게 똑똑하고 막 그러니까 일본 전력공사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인데 뭐 낮에는 그 회사 여자고 밤에는 그렇게 몸을 팔고 다니는 거야. 근데 길거리가 그런 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아우국령 거북씨 여자 안 필요해? 약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필요해요 약간 이러면은 근데 그 여자가 근데 막 밖에서도 막 했대. 근데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근데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밖에서 만난 여자들이랑 하는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돈이 그렇게 막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 노인들 많이 모이는데 성매매하는 할머니들이 있다는데 진짜 이거 실화래. 실제로 있었던 거가 영화로 만들어진 거래. 근데 뭐지 그 일본 그거는 막 그 여자가 이것도 좀 예전에 봤던 거라 가지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몰라? 이거 못 들어봤어? 아무튼 근데 범인이 아마 안 잡혔나? 근데 막 그 일본에서 온 또 범인이 잡혔는데 그게 누명이었나? 그 일본의 일본 전력 그 여자 죽인 거. 결국에 죽였는데 그게 아마 뭐 필리핀인가 뭐 어느 나라 또 그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죽였나 봐.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잡혀갔는데 나중에 그게 근데 누명이었어. 아니 근데 진짜 죽였나? 그게 그러니까 근데 확실한 뭐 증거가 없다. 약간 꼭 걔가 죽였다는 그게 아니다. 뭐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범인이 잡혔나? 그 사람이 어쨌든
십몇 년을 그 살인 그걸로 해가지고 그 일본에 있었던 그 외국인 그 사람이 그 여자 죽인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십몇 년을 살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무죄로 된 거야. 무죄로 나와서 2억인가? 10억인가? 그 찾아볼까? 얼마 받아서 다시 그 자기네 나라로 갔다고. 근데 어쨌든 그 길에서 만난 여자를 산 거잖아. 근데 자기네 나라에 또 아내랑 자식들도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아내랑 자식이 그 사람 감옥에 있을 때 기다려줬대. 성범죄자가 빨간 옷을 좋아한다고? 서울역에도 그런 거 있어. 이거 죽여주는 여자는 탑골공원? 약간 뭐 그런 쪽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들 상대로 실제로 막 바카스 팔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바카스 할머니 자체가 약간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머니? 주로 할머니들이 그냥 이렇게 싼 가격에 몸 파는 그런 거를 바카스 할머니라 그런데 그냥. 응? 일본 전력 살인 사건? 노인 성매매. 뭐가 무서워? 네가 더 무서워. 아직 미제구나. 아, 네팔인이었다. 네팔인. 할아버지들끼리? 응?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 도쿄전력 간부 직원이었던 여성 와타나베 야스코가 아파트에서 살해된 미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네팔인이 범인으로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아 요코하마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나중에 무죄로 인정돼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1997년 3월 19일 오후 5시. 도쿄도 시부야구 마루야마 초에 있는 목조 아파트 101호 방 안에서 도쿄전력의 간부급 여직원 39세 와타나베 야스코 시신이 발견되었다. 처음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아파트의 관리를 맡았던 네팔 요리 가게의 점장이었다. 고빈다 프라사드 마이나리, 당시 30세. 아파트 옆 건물 4층에 불법 체류한 네팔인 4명과 살고 있었고 피해자가 생전에 매춘했던 상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도쿄전력 다니는 39살? 이 도쿄전력 다녔던 이 39살 여자가 근데 동네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랑 잤어. 그리고 수첩 다이어리 같은 게 있었는데 막 누구랑 잔 거 막 얼마에 잤는지, 막 어떤 날은 15만 원에 자고 어떤 날은 막 3만 원에도 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랑 하루에 몇 번을 했고 얼마 받았는지 그걸 다이어리에다가 다 쓴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막 내가 예전에 이거를 들었었는데 하루 뭐 목표치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목표치를 해야지 집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어떤 날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자기가 정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남자들이 자꾸 가격을 깎으면 그래도 이거라도 오늘 만약에 하루 목표가 30만 원이라 치면 30만 원은 내가 몸을 어떻게든 팔고 해야지. 약간 그래서 하루 이 여자의 목표치가 있었나 봐. 응? 할아버지들끼리 남자 할아버지들끼리. 근데 뭐 할아버지도 게이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 뭐. 응? 뭔 말이지? 아니, 내가 말한 거는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표시를 했다고. 어떤 날은 뭐 15만 원을 받고,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떤 날은 같은 사람한테도 뭐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3만 원만 줘, 5만 원만 줘. 약간 이 네팔인이 4명의 네팔인이랑 동거를 했대. 이 네팔인이 일본에서. 근데 이 4명의 네팔인이랑 다 잤다고 다이어리에 기록돼 있었다고 본 것 같아.
얘네끼리 그 여자 괜찮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여자가 그 만약에 그 네 명이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있으면 한 명이랑 만약에 잤어. 근데 얘한테 너도 같이 자자고 그러니까 얘 끝나고 나서 너도 자자고 약간 이런 식인데 그 살해된 날이었나? 누가 그러니까 나는 됐다고 돈 없다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자애가 그러면 있는 것만 뭐 예를 들어서 원래 5만 원인데 너 얼마 있는데 약간 해서 뭐 3만 원 그러면 3만 원에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도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만큼만 달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했던 여자였대 원래가. 그 다이어리를 보면 사인은 교살, 사람을 목 졸라 죽인. 사인은 교살로 사망했다. 시간은 8일 자정부터 다음날 9일 새벽으로 추정된다. 97년 5월 20일 경찰은 살인 현장 옆 건물에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 신분과 피해자 여성 지갑에 있던 4만엔 지갑에 근데 40만 원 정도가 있었대. 좀 그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 중독자인 것 수도 있었고 글쎄 어디서는 막 그렇게 분석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중독자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 몸을 돈을 받고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라 그래야 되나? 나는 남자들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나랑 한번 자려고 하는 그럴 가치가 있는 여자야.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누가 분석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 예전에. 응? 누나 오늘 의상 뭐야? 크리스마스 기념이라서 빨간색 가고 주워 입어봤어. 살인 현장에 남겨진 사용된 콘돔에 피고인의 정액과 채모 발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아니라고 공판 시작 몇 달 동안 주장하고 있었지만 뭐라고 글씨 이렇게 번역해서 이러나? 안면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말했었나 봐. 그 네팔인이 처음에 나 이 여자랑 안 잤다 약간 모르는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막 그런 콘돔 그 남자 정액이 든 콘돔 뭐 이런 게 그 여자가 죽은 현장에 있었나 봐. 화장실 뭐 이런데. 근데 그렇게 그런 게 증거물을 나오니까 그 여자가 원래 몸 파는 여자라서 내가 그 여자의 몸을 산 적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범인으로 잡혔어. 근데 나중에 이게 누가 이 여자랑 관계를 한 남자 중에 이 여자를 죽였을 텐데 시간이나 이런 게 얘로 완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이래서 나중에 풀려났어. 그러니까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어. 그러니까 처음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십몇 년을 복역을 했어. 근데 계속 가족들이나 누가 이렇게 해서 그게 왜 얘라고 그걸 단정 지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여자랑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가 살해된 날 뭐 그것도 추정 시간이 있잖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바로 발견된 게 아니니까 추정하는 그 시간 그 남자애가 관계를 하고 나서 이 여자애가 다른 남자랑 관계를 했고 그 남자가 죽였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를 못 밝혀내서 무죄로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다른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제야. 결국에는 그 네팔인이 처음엔 잡혔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나랑 관계를 한 게 맞지만 나는 안 죽였다. 내가 관계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이 여자랑 관계하다가 그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지 않냐. 그게 받아들여져서 무죄로 어쨌든 됐대. 피해자 여성은 안마방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나 의상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없어요. 피해자 여성은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도쿄 전력에 입사한 엘리트 사원이었다.
그러나 회사에 퇴근 후 시부야구 마루야마초 부근의 거리에서 손님을 초대하고 매춘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도쿄전력에 입사한 그녀는 연수입 1,000만 엔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었지만 연수익이 1억이었대. 근데 연수익이 거의 1억 2천? 완전 엘리트였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러니까 맞아. 그때,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돈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 도쿄전력에 입사한 그녀는 연수입 1,000만 엔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1991년경부터 시부야 일대에서 6년간 매춘을 해왔다. 그 이후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어머니와의 갈등이었다는 추측이 있었다. 아, 이게 근데, 그니까 막 사람들이 막 추측한 게 아직 뭐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막 그 도쿄전력도 관계돼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했어. 응. 이, 이 여자애가 그 도쿄전력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반원전을 주장하니까 반감을 느낀 직속 상관 카츠마타 츠네 히사가 와타나베 야스코 뒷조사한 다음에 시부야에서 매춘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시부야 마루야마초 일대에 있는 야쿠자한테 청부살인을 시켰다는 주장이 있다. 근데 모른대. 결국에는 미제로 나왔대. 그 네팔인 그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고 그 청부살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제3의 인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직 그냥 미제래 미제. 어쨌든 바카스 할머니 다시 봐봐야지. 보고서 조금 청부살인보다는 네팔인은 근데 왜 죽인 거지? 왜 그냥 그 여자애가 맞아. 40만 엔이면 4만 엔이었나? 그러니까 40만 원인가 400만 원을 지갑에 갖고 있었대. 근데 맞아. 그때 봤을 때 그 남자애가 그 네팔인이 빚이 있었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뭐 몇만 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날 그걸 갚았다고. 그래서 그 여자의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갚은 거 아니냐. 왠지 그 네팔인이 범인일, 그래서 그 내가 이거를 좀 예전에 봐가지고 이런 사건 얘기를 그때 그거 막 보고 네팔인이 범인 같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아닌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리고 처음에 네팔인이 범인으로 잡혀갔었잖아. 모르겠다. 바카스 할머니 궁금한데 바카스 할머니 찾아봐야지. 응? 더 잘 거라고? 에? 뭐지? 1배 저장소 바카스 할머니 나체 사진 유포 사건? 응? 바카스 할머니랑 잔 다음에 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올려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나 봐. 18년 7월 20일 웹사이트에 한 회원이 성관계 중인 70대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서 갖고 와서 여기다가 게시하고 다른 회원들과 피해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음. 음. 음.
탑골공원. 룸펜? 이게 뭔 말이지? 밤나들이 탑골공원. 탑골공원. 밤나들이 명소에서 룸펜 쉼터로 정락? 룸펜이 뭐지? 아니, 오늘 주제가 특이한 거야. 원래 이런 얘기를 좋아해. 재미없어! 너네가 궁금할까봐. 아, 너무 재미없다. 너네한테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너무 재미없고 시시하다, 그치? 그래도 이왕 알아본 거 좀만 더 봐볼까? 어? 너무 재미없지? 다 너무 재미없지? 나도. 나도 너무 재미없는데. 할 거 없으니까 좀 더 볼까? 아직 너무 재미없어? 나도 너무 재미없어. 응? 룸펜이 사회에서 낙오된 노숙자라는 뜻? 아, 룸펜이? 응? 음. 윤여정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대. 나랑 연애하고 갈래요? 잘해드릴게. 영화 죽여주는 여자, 스틸컷. 종로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65세의 바카스 할머니 소영의 삶을 다뤘다. 이재용 감독이 종로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65세의 바카스 할머니 소영의 삶을 다룬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착안한 것도 이런 신문 사회면 기사를 보고 난 뒤였다. 아, 이게 신문 사회면에 났었나봐. 실화. 근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바카스 팔면서 잠자리까지 이렇게 같이 바카스를 그 음료수를 건네면서 바카스 사라고 그런 다음에 잠자리까지 같이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랬대. 근데 자기가 이제 막 그런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자식들한테 피해만 끼치는 것 같고 막 자기 신세한탄을 했대. 이 할머니랑 자면서. 근데 이 할머니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살기 싫겠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죽여줬대. 근데 이 할머니랑 관계하는 할아버지들이 다 좀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삶을 살기가 싫었나 봐.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계속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이래저래 해서 살기가 싫다. 나 좀 죽여줘라.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걸 죽여주다가 결국에는 잡힌 거래. 그래서 바카스 할머니 해가지고 실제로 살인죄로 감옥 가서 감옥에서 죽었대. 이 할머니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 근데 영화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막 이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처음 시작이 그 할아버지 죽이는 거부터 시작이 됐나 봐. 그래서 죽여주는 여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제목을 했대. 감독이 그렇게 말했대.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 거에 대해 고민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죽을 거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었어. 나이 들어감, 죽음, 노년의 가난함, 노인의 성문제 등 사회가 터부시하는 여러 요소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바카스 할머니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영화가 던진 물음은 지금도 풀지 못한 숙제임을 코로나도 막지 못한 마스크 장기파는 뭔 소리야? 약간 문장이 좀 이상해. 블로그에다 누가 쓴 걸 그냥 읽어주는 거거든. 조선시대 저작거리 노잼이라고? 뭔 소리야? 응? 이거는 내가 지금 읽어줬던 건 죽여주는 여자. 윤여정 씨가 주인공인. 조여정 씨가 나이 들어서 다시 후속판 찍을 수도 있대. 봤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 죽여주는 여자. 그럼 취소. 잘못 말했어. 취소할게. 내가 요즘에는 무라카미 하루키 기사단장 죽이기 읽고 있었거든. 근데 이 책도 조금 야하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조금 은근 야해. 야한 거 읽어줄까? 근데 배우야.